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착한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건 아닐까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웃어줬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시와 이용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함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세상은 분명 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속고, 더 자주 무시당하고, 더 쉽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끝없이 참아야 하고, 무례한 사람도 이해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면, 그 선함은 언젠가 버림받은 마음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태생이 선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모두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할수록 무조건 참거나 다 받아주지 말고 세 가지 태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 태도는 여러분의 선함을 보호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얻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오랜 시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오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1살의 중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처음엔 모두가 그의 따뜻함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정말 사람 좋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선함을 편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퇴근하다가 프린터 고장 났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 떠났고, 그는 마무리도 못한 서류 작업을 뒤로 미룬 채 그 프린터를 고쳐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교장 선생님이 회의 중 오진수 선생님이 이런 건 잘하시니까 이 업무는 그냥 맡겨도 되겠죠? 하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함은 어느새 책임과 의무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불쾌하다는 사실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이듯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을 증명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선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귀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지만 우습지 않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태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을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경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태도는 바로 조용한 단호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절을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상대가 곤란해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도와주고, 늘 양보하고, 늘 먼저 나서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선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겐 당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곧 요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되려 서운해하거나 실망했다는 눈빛을 보이곤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조용한 단호함입니다. 김수민 씨는 42살의 병원 행정간호사입니다. 병원이라는 특성상 동료들 간의 협업이 많고
서로 도와줘야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녀는 입사 초부터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부탁하든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좀 더 남을게요. 이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안 하면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불편해지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도무지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계속하다 보니 그 일들이 다 내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수민 씨는 큰 병을 앓고 몇 주간 병원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복귀 후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도맡았던 잡일들은 누구 하나 맡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끼리 서로 미루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일 이후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계속 이대로 있다간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일 떠맡기기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항의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청을 받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도왔고, 이번 건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업무 정리가 먼저 필요해서요. 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그 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와줄 땐 확실히 도와주지만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진짜 친절은 자기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선에서 피어난다. 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단지 착하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 스스로 안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지 않는 자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침묵하지 않는 자기 표현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되고 오해는 결국 무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은정 씨는 39살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모두 친절하고 늘 부드러운 말투로 수업도 상담도 업무도 묵묵히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날도 역시 회의 중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학급 환경 미화는 은정 선생님이 맡아도 괜찮죠? 항상 잘해주시니까요. 라는 말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건넸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웃으며 동의했고 그녀는 예전처럼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그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좋게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거나 맡겨도 되는 사람으로 본 걸까요? 그녀는 자기 표현을 안 했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뭔가를 맡길 때 한 번이라도 저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맡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쉽게 여겨지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엔 먼저 자신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업무 분담 시엔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선에서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상한 날에는 오늘은 제가 감정이 좀 상했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라고 조용히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변화는 동료들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부탁드렸네요. 앞으론 저도 역할 분담에 더 신경 쓸게요. 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오래 남는 분노를 만든다. 말하지 않는 친절은 언젠가는 억울함이 되고, 그 억울함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속으로는 수없이 말하고 있었는데 정작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사람들이 여러분을 늘 괜찮은 사람, 늘 웃는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단정하고 조용한 어조로 조금씩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표현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필요한 마지막 태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 있는 호의입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태도는 기준 있는 호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주는 호의에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내어주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호의가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나중엔 그 친절을 마치 내 몫을 빼앗아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움을 베풀었는데 고마움은커녕 그 친절을 이용당한 느낌.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순간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기브앤기브가 되어버린 경험. 이선호 씨는 58살의 정비소 사장입니다. 그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웃 상인들,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늘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량 점검을 맡기러 오지 않아도 지나가다 타이어가 헐거워 보이면 말없이 손봐주고, 아는 사람의 아들 차라도 문제가 있다면 무료로 고쳐주곤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난 그냥 잘 지내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의 그런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상인이 야간에 차가 고장났다며 전화를 걸어 바로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집안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밤늦게까지 수리하다 몸살이 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 일 이후 그 상인은 한 번도 그날 고마웠어요 라는 말도, 괜찮으셨어요? 라는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선호 씨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정말 날 존중하는 걸까? 그는 그날 이후 정비소 안에 작은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정비외 요청은 정중히 거절드립니다. 급한 도움은 가능하나 영업시간 외 요청은 사양합니다. 그 작은 문구 하나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를 부탁하기 전 먼저 사정을 묻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는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도와줄 수 있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호의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도
서로 존중 위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은 언젠가 침묵 속에서 모욕이 된다. 이 말은 호의를 주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받는 사람의 태도도 방향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아무 기준 없이 다 베풀다가 그 사람이 점점 요구를 늘리고 감사함 없이 받아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호의에 이제는 경계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호의는 선택이 되어야 하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종합하여 여러분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태도, 조용한 단호함, 침묵하지 않는 자기 표현, 그리고 기준 있는 호의. 이 세 가지는 선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단단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용한 단호함은 거절의 문장을 익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 일정이 있어요.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죄송해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을 하루 한 번씩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기대 이상을 요구할 때 그 문장을 천천히 말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침묵하지 않는 자기 표현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으로 훈련됩니다. 하루 중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혹은 억울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조용히 글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나중에 말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기보단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표현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빠르게 넘겨졌을 때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있는 호의는 나만의 원칙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그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야 하는지 한 번쯤 글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에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지 않는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겐 반복해서 돕지 않는다. 3번 이상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에겐 기준을 설명한다. 이런 기준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기준을 삶에 적용한 정혜진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른의 동네 택시 기사님인데 매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인사를 건네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 반말하거나 인사를 무시하거나 지적 없이 탑승하는 손님에게는 자신의 태도를 조용히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라디오 소리만 키웠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에겐 더 따뜻하게, 없는 사람에겐 거리를 두는 게 내 마음 지키는 법입니다. 그의 태도는 바로 기준 있는 선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생이 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조용한 단호함. 거절할 줄 모르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함을 배려가 아닌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선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둘째, 침묵하지 않는 자기 표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짧고 정중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기준 있는 호의.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필요도, 다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세요. 이 세 가지는 그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더 많은 존중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구조이자 삶의 자세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 필요하지만 존중받는 착한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선함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려면 반드시 경계와 기준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그 기준이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 참고만 계셨던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가진 다정함과 너그러움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은 잘 쓰지 않으면 쉽게 고갈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한 기술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태도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착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손해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선한 태도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삶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하되 우습지 않은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